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견해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영섭 정답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밀떡은요, 네네. 이제 드디어 폴란드하고 이제 기본 계약이 체결이 됐고 1차 계약이라고 네. 저는 봐지는데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야, 이제는 돌아올 수 강을 건넜네요. 사인을 한 그렇습니다. 거죠, 드디어. 네. 사실 이 계약이 되기 전에 뭐 MOU 계약할 때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았어요. 말들이 많았죠. 어떻게 보면 네. 전문 용어로 설레발이라고 할까요? 네. 언론들이 막 떠들고 그럴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자제를 했으면 했어요. 왜냐하면 방산 계약이라는 것이 진짜 계약이 돼야 되는 그렇죠. 거고,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것들 그 외의 것들이 많이 작용이 돼요. 정치적인 것도 작용이 그럼요. 되고 네. 주변국 작용이 되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 뭐 다 될 것 같다 하지만 네. 사실은 여러 다른 문제 때문에 뭐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도 네네. 많아요. 노르웨이하고의 뭐 계약도 거의 될 것 같죠. 근데 지금 굉장히 답보 상태잖아요. 그렇죠. 3년째 계속 테스트만 하고 있죠, 지금. 예, 그런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이런 장밋빛 이야기를 할 때 관련 업계 아는 분들, 네. 뭐 현대로템이랄지 네네. 한화는 뭐 야구만 잘하면 이제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한화에다가 이제 왜 하나 팬들 가슴에 못을 그러게요. 박고 그러세요? 그게 아니라 이제 응원을 전 네. 드리는 거죠. 한화 팬들이 화나 그래요. 아, 그래요? 네, 화나 이글스. 죄송합니다. 네. 하나가 다 잘하는, 너무 잘 나가고 잘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무래도 기운을 좀 받으려면 야구장에 K9 자주포를 한 세네 대 가져가서 이렇게 아. 투포를 그걸 한번 쏴줘야지 좀 내가 나지 이 얘기 않을까. 괜히 했어. 이거 할 때 보면서 이걸 셀 줄 알았어. 쏘면서 시작. 예. 자, 그래서 그 한화 디펜스 관계자하고도 이제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굉장히 신중하면서 아, 그럼요. 걱정을 해요. 네. 실질 잘 될지 모르겠다. 폴란드는 거의 된 것처럼 얘기해도 네. 사인할 때까지는 모른다. 그래서 이번 계약의 특징이 설레발을 폴란드가 더 많이 떨었어요. 폴란드 현지 언론에서 SNS에다가도 네, 그렇죠. 뭐 왜 이렇게 얘기해서 엄청 올리고 사람들이 네, 먼저 올리고. 쟤들이랑 우리랑 좀 성격이 비슷하구나 음. 라는 얘기들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박 의원님 얘기처럼 사인이 돼도 사실 계약 파기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폴란드 이 지상 무기 체계가 1차 계약이 됐는데, 그런 것들이 어디 폴란드 부대에 어디에 들어가며 현재 폴란드 지상군은 어떤 정도 위치에 있고, 네. 왜 폴란드가 K2를 원하며 K2 PL이 어디에 배치되고, 그리고 K9이 어디에 배치되는지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도 한번 다뤄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군의 현재 유럽에서의 위상이라 그러면 유럽을 지키는 방패 아닌가요? 원래 그랬죠. 네. 원래 그랬고, 폴란드가 나토에 합류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상당한 전력이었어요. 그쵸. 물론 그 무기 체계들이 러시아제 무기 체계들로 전부 지상 무기 그렇죠. 체계, 네. 공중 무기 체계가 다 육해공 다 러시아제였죠. 였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가 그런 규모 면에서 어마어마했어요. 일단 기갑 전력만 보면 800대가 넘는 그쵸.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것이 사실 많은 부분 모르는, 간과하는 부분인데 그동안에 다른 나토국처럼 좀 등한시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이 지켜주고, 그리고 유럽에는 평화 무드고, 그렇죠. 나토의 뭐 어떤 그 역할이랄까, 네.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줄어들었죠. 나토 분위기 자체가 점점 군축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군 수도 줄이고 장비 수도 줄이고. 그래서 마지막 그 2010년이 조금 넘었어요.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2개 군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2개 군단을 한꺼번에 해체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상군은 4만 명 좀 넘습니다. 네, 네. 4만 5천? 그 정도 보는데 그것도 채 안 된다고 알려지고 있고, 제가 또 폴란드의 군사 전문가 아는 분은 없습니다만은 네. 관련된 분을 한 분 알고 있거든요. 그분한테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역시 맞다. 지금 알려진 게 맞고, 사단도 완전히 절반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전까만 해도 3개 사단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요번에 바르샤바 중심 지역에 네. 1개 사단, 그러니까 18기계화 사단인데 그걸 이제 창설을 다시 했어요. 네. 18기계화 사단, 우리로 치면 수방사, 수기사 같은 거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정도인데, 수기사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수기사는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기갑력이 좀 네네. 떨어져요. 그 수기사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성격이에요. 수도 군단 같은 성격이에요. 네. 예, 그런 18 기계화 사단이 있고 그리고 11 기계화 사단 원래 있었던 11 기계화 사단, 12 기계화 사단 그리고 16 기계화 사단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칼리닝그라드라고 아시죠? 그렇죠. 독일 러시아 영토였다가 영토. 이제 러시아 영토가 됐던. 네, 러시아 네. 영토가 됐고 바로 폴란드는 여러분들이 지도에서만 보면 바로 알 수가 있는데 폴란드 북부 지역이 칼리닝그라드입니다. 그쵸. 예. 그리고 이쪽은 이제 해안가가 있습니다만은 거기보다는 이 칼리닝그라드와의 국경이 가장 좀 위험하죠. 그다음에 또 벨라루스도 바로 붙어 있고. 벨라루스는 이제 친러 국가의 네, 대표죠. 그렇죠. 동부 쪽으로 해서 맞습니다. 국경을 또 맞대고 있고 뭐 벨라루스의 침공을 크게 염려는 안 했습니다만 지금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사태를 보면서 그렇죠. 뭐 러시아가 쳐들어올 수도 네, 있고 침공 당시 그 러시아군 침공군이 벨라루스를 통해서 이렇게 그렇죠. 침공도 네. 개입했으니까. 그래서 동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부대가 16 기계화 보병 사단이거든요. 바로 우리가 거기에 배속된 여단 예하의 전차대들의 지금 K2PL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또 K9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K9은 이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대규모가 들어갈 때는 K9 A2 버전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K9 A2의 가장 최신 버전이 들어가겠죠. 그냥 이런 것들을 보면은 폴란드가 어디를 중점으로 두고 있고 가장 위험한 지역에 우리 무기 체계를 신속히 배치하려고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폴란드에서 왜 대규모로 우리 무기를 그렇게 사들이고 조건이 또 연내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명확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시간을 길게 두고 뭐 천천히 도입하고 뭐 이럴 상황이 절대 아닌 거고 그 폴란드의 상황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 상황을 끌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대한민국밖에 이제 없다. 이 요구 조건을 맞춰줄 수 있는. 맞춰서 딱 바로 생산해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 인도 K9 수출 때도 이게 입증된 거였거든요. 인도가 납기를 맞췄어. 납기를 가장 빠르게 맞춘 사례가 지금 K9 도입 사례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폴란드의 입장 맞는 말씀이세요. 폴란드의 입장에서는 4개의 기계화 보병 사단이면 사실은 이 엄청난 국경에 있는 가상적을 네.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스럽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2배로 늘리려는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8개 사단으로 늘리고 8개, 10개 사단까지도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2030년대까지 뭐 25만 명으로 늘린다고 지금 그렇죠. 그런 계획이 나오고 그런 병력도 늘리면서 네네. 편제도 2배 이상 늘립니다. 그 편제가 2배 이상 늘어난다는 얘기는 장비가 보유 장비들이 그만큼, 늘려야 돼요. 근데 그것도 당장 늘려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독일 X, 미국 X, 영국 말할 것도 없어. 영국은 저희는 그냥 공장 생산 라인 다 접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자 찾을 수 있는 나라 굉장히 관심을 그 전부터 갖고 있었던 게 바로 폴란드고 거기에 여러 가지 니즈가 맞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한국이 자유세계 무기 그죠. 생산 공장이 되어가고 있네요. 네, 그 그렇습니다. 관련 기사가 나온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선진국들 중에서 이렇게 대규모 생산 시설을 갖추고 빠른 시기에 생산을 할 수 있는 국가는 맞춰줄 수 있는 사실 나라가 사실상 없죠. 저는 미국이 맞춰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미국도 못 맞춰줬고 그 다음에 폴란드에서 가장 필요한 무기. 어떻게 보면은 지상 전력 중에 핵심은 이제 전차랑 자주포잖아요. 이 전차랑 자주포는 M1 에이브럼스가 나쁘진 않은데 얘 별명이 또 기름 퍼먹는 괴물 아니겠습니까? 유지비가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미국만 할 수 네. 있는 또 하나 열아우라늄탄을 네, 그렇죠. 수출을 못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탄을 가졌을 때의 에이브럼스 최신형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진 않죠. 그러니까 에이브럼스를 250대를 수입하겠다는 이야기는 미국을 무시할 수 중시하겠다. 없으니까 네. 중시라기보다는 미국의 어떤 입김을 그래도 좀 맞춰주고 가야 그럼요. 되니까 네. 그래서 250대를 했는데 그나마 이것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주방위군에서 퇴역한 MR-A1 구형 네. 그 전차를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주겠다 그랬는데 그 업그레이드마저도 하세울인 거예요. 당장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럴 때는 뭐 레오파드는 주문하면 8년 걸리고 그러니까 남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독일이 우리한테 기회를 준 거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고 오래전부터 독일제 무기를 썼기 때문에 독일이 정상적으로 군사 시스템이나 병창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면 우리 사실은 명함도 못 내밀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자주포를 얘기 드려도 AS90 영국제 자주포 네네. 포탑을 가지고 네. K9 차체. 그렇죠. 폴란드의 차체, 그러니까 폴란드가 개발한 네. 차체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네. K9의 차체를 이용해서 크라제라고 그러죠. 예, 크랍. 크랍, 예. 크랍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자주포 이제 폴란드의 자주포를 만들고 이제 생산을 했는데
아예 그냥 K9이 편하겠죠. 그렇죠. 네. 그거- 근데 AS90이 지금 포탑이 생산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돼버렸어요. AS를 안 해주네. 그리고 이게 또 굉장히 우리한테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게 뭐냐면은 처음에 K9 개발할 때 가장 처음에 했던 게 AS90에 일부 시스템을 라이센스를 해서 실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걸 연구에서 거절했거든요. 거절을 해서 그건 안 되겠다. 맨 땅에 헤딩하자. 해서 개발해낸 게 K9의 발사 시스템입니다. 야, 근데 우리- 그걸 지금 AS90은 그렇게 폐기가 되고 도태된 상황에 K9은 베스트셀러로 수출이 되는 것이죠. AS90의 후속 기종으로 사실 K9이 살짝 언급이 되는 상황이기도 해요. 근데 영국이 지금 영국이 굉장히 네. 관심을 갖고 네, K9A2 지금 관심 갖고 있습니다. K9A2의 최신 버전은 네. 영국이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거기에 대한 대규모 생산 기지는 폴란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겠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폴란드가 갖는 의미, 라이센스 생산의 의미를 지금 두고 네. 지금 이야기하고 드리는 있는데 결국은 폴란드가 유럽의 생산 기지가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중요하다. 그때 한국의 예전에, 대리점 되는 겁니다. 총판이 유럽 총판이 되지 방산 않느냐라는 대리점. 네.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FA50 얘기하면 이제 항공 훈련 기지 또 아마 폴란드 영역에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오랫동안 카이에서 이제 유럽에 전술 센터를 만들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포르투갈에 한번 만들려고 했다 실패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폴란드에 그 기지랑 기지 겸 훈련장이겠죠. 교육 시설 겸 그런 테스트 시설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동유럽 국가 중에서 이제 전투기를 교체할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선호하는 게 역시 동유럽에서도 미제 전투기인데 미제 전투기를 그냥 태울 수는 없고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훈련용으로는 그럼 사실 우리 저희 가서 구경 좀 한번 해보자. 그렇죠. 괜찮네. 이거 훈련도 여기서 받으면 되겠다. 폴란드에서 그렇죠. 받을 폴란드가 유럽의 생산 기지가 되면서 우리는 거기에 당연히 로열티를 받고 그렇죠. 네. 또 그 유지 보수에 대한 것들의 어떤 수익도 수익 측면에서도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K9이 이제는 서방의 대표 자주포로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되는 길이 아닐까. 뭐 K2도 비슷하게 이제 따라갈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FA50 같은 경우는 만들 때 많은 얘기들이 좀 있긴 했지만 이번에 이제 한 방에 왜 이 전투기가 초음속 훈련기가 왜 필요한지 한 방에 좀 보여줬죠. 그러니까는 그렇습니다. 버티면 그 창작도 그렇고 뭐 세상 일도 그렇고 버티면 한번 기회는 오더라고요. 존버 얘기. 아 그렇죠. 아. 네 존버. 버티면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안주하고 우리가 이제 자랑스러워할 건 자랑스러운데 그렇죠. 네. 안주할 수는 없는 것이 미국의 이제 차세대 자주포 그쵸. 엄청난 그 사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유도포탄까지 쓰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일 수준의 사거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K9 A3로 빨리. 계속해서 개발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네네. 또 K2 흑표도 여러 가지 라이벌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독일과 프랑스 합작도 무시할 수 지금 그렇죠. 없는 거고 프랑스가 단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네네. 역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서는 아준을 자기들이 흑표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다. 그거는 좀 라고, 논외로 보죠. 네, 예. 얘기를 해서 댓글들은 대부분 일단 만들고 보자. 아니 이제. 이게 우리가 뭐 메이드 인 인도라고 그래가지고 뭘 낮게 보고 무기 체계가 그렇잖아요. 무기 체계에 있는 그런 그 마크 국적 마크를 네.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은 맞습니다. 인도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을 봤을 때 아직은 좀 인도는 걸어온 게 아니라 기어간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은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도도 좀 핵심이 될 수 있는 게 방산 시장에서 그 계속 러시아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러시아제 무기가 쓰레기라는 게 이제 밝혀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뭐 될 수밖에 없는 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자 이제 좀 결론을 네. 좀 드리면은 폴란드의 지상 방산을 통해서 방산 수출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의의들은 바로 그런 것이고 폴란드의 지상군의 당면 과제 입장에서는 정말 대한민국 방산 외에는 답이 없었다는 맞습니다. 거고요. 네. 그리고 향후에 앞으로 축차적으로 대규모로 생산되고 도입될 그런 방산 계획이 있고 네. 거기에 하나 덧붙인다면 올 하반기에는 FA50 계약도 이건 이제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아서 48대 계약의 1차 계약인 12대 계약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블럭 20 이제 개량 문제도 이제 나오겠죠. 블럭 20으로 개량을 전제로 해야겠죠. 네네. 일단은 개량이 안 된 거가 아마 수출될 가능성이 네네. 짙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은 이제 해준 또 폴란드만 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비용을 주면 이제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필리핀도 그렇고. 다 물론이죠. 20 시스템이 아직은 지금 구성이 안 된 상태인데 되기만 하면 뭐 싹 다 그냥 그리고 돌려- 많은 국가들이 요구하는 게 블럭 20 시스템이에요. 네, 블럭 그렇죠. 20으로 업그레이드를 해 주었으면 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은
왜냐하면 동유럽의 사실 핵심적인 국가가 또 폴란드였으니까 폴란드에서 우리나라 무기들을 사용하게 되면 동유럽 중에서 최근에 슬로베니아가 이제 전투기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슬로베니아에서 FA50이겠죠. 그럼 얘기가 좀 나오고 또 아일랜드가 또 공군이 없어서 F-16을 사고 싶은데 F-16은 줄을 저 끝까지 서야 되거든요. 네, 지금 중고도 지금 네. 구하기가 힘듭니다. 중고는 그리고 진짜 사면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겠죠. 근데 그거보다 좀 더 빠른 거는 저는 네. 그렇다고 보는 게 폴란드와 거의 뭐 인접해 있으면서 폴란드와 운명을 같이 하고 있는 나라들. 그걸 하나의 그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비시그라드. 예, 비시그라드 그룹, 그 체코, 네. 또 슬로바키아, 네. 헝가리까지. 네. 국경을 그리고 맞대고 있죠. 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작은 나라지만은 리투아니아까지도 우리의 방산이 수출될 그럴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좀 높죠. 네. 네, 그리고 그렇게 또 보고 있어요. 인도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제 왜냐하면 점차, 네. 체코나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는 너무 우크라이나에 다 줬기 때문에 맞죠. 정말 네. 진짜 없고 그나마 폴란드가 상당히 그 재고 T-72 그렇죠. 재고가 많아가지고 주긴 줬습니다. 재고가 사라졌죠 그냥. 네. 네. 우리 도난당했다. 네. 잃어버렸다. 뭐 전차가 갑자기 예, 어디론가 러시아를 없어졌더라. 없었는데 우크라이나에 가 있네. 네. 그렇죠.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러시아를 조롱하는 네. 그런 입장인데 그렇게까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발등에 불인 게 체코하고 슬로바키아도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또 폴란드의 삼국제 무기를 잘 사용하게 되면 그다음에 또 얘기했던 영국. 저는 뜻밖의 고객이 영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떤 무기 체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영국도 삐꺼덕대요. 영국 육군이 지금 장갑차도 독일제 장갑차가 장갑차가 지금 계속 맞아요. 고생하고 있죠. 있고 AS90도 지금 한참 지났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전차 어떻게 할 거예요, 걔네들? 전차는 이제 챌린저 2를 업그레이드한 뭐 거를 챌린저 3를 지금 예, 간다고 하고는 하는데 있는데 네. 이게 만약 성공하면 챌린저 3로 가지만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이 최근에 뭐 업그레이드한 걸 성공한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도입 계획, 그래도 영국이라고 보는 네. 게 아직은 이제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네. 하는 편인데 어찌됐든 만약 우리가 좋죠. 예, 네. 우리는 만약 챌린저 3가 실패할 경우에는 또 대안이 우리밖엔 K2가 좀 대안이 없죠. 올라오고 우리밖에 K2. 챌린지 할 수가 없어요. 네. 독일의 레오파드 시리즈를 산다는 것은 가격적으로 보나 또 역사적으로 보나 영국이 좀 한 10년 갸우뚱거릴 거고 도입하려면 한 10년 걸릴 것 같아요. 독일 애들이 왜 이렇게 늘어졌는지 잘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의 자주포 그러니까 K9과 말씀하신 장갑차 그만 들어간다면 네. 우리도 정말 해볼만 하죠. 그렇죠. 예. 거기다 K9 A3까지 나오면 이건 미국 자주포 시장까지 노려볼 수도 있는. K9 A3의 미국 자주포는 좀 많이 회의적이긴 한데 뭐 도전을 한다고 하는데 가능성은 있죠. 네. 예. 이렇게 뭐 폴란드 방산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까지도 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럴 정도로 폴란드 맞습니다. 방산이 갖는 의미가 방산 중요하죠. 1차 계약이 갖는 의미는 크고요. 그 기대하죠. 1차 계약을 좀 더 자세히 네. 말씀드려 봤습니다. 폴란드에 관련해서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통해서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